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 구주 2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챕터 11 생명공학입니다. 건강과 자연에 대한 생명공학의 응용입니다. 생명공학이 의료와 관련해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정밀의학입니다. 예를 들어 게놈, 전사체, 단백질체, 신진대사, 미생균체 등을 포함한 개인의 분자 구성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가 더욱 풍부해짐에 따라 정밀의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밀의학은 개인의 치료 방법 선택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와 결합된 머신러닝이 발전하면 실용적인 분야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단 검사를 통해 수백 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산될 것이며 머신러닝으로 문제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환자가 치료에 어떠한 반응을 갖게 될지 예상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다수의 데이터를 융합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데다 기술력도 제한적이라 정밀의학이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미래에 이러한 비용이 낮아지면 방대한 생물학적 데이터로부터 임상에 적용 가능한 관련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수 있습니다. 농업은 생명과학이 두 번째로 커다란 잠재력을 갖는 분야입니다. 향후 50년간 인류를 먹이기 위해서는 인류가 지난 1만 년 동안 생산한 만큼 식량을 생산해야 합니다. 황금쌀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황금쌀은 비타민 A 결핍으로 인해 200만 명의 아동이 사망하기까지 이르는 실명과 발달 장애를 막기 위해 영양을 강화한 쌀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작물 생산을 모니터링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토양 및 날씨 센서, 드론, 영상 시스템 등 전문적인 도구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농작물의 유전자형과 연결한다면 식량의 질과 양, 기능에 대한 전 지구적 수요를 충족하는 작물 관리와 품종 개량이 가능해집니다. 생체공학의 발전이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분야는 생체 적합 물질입니다. 이는 현재 고령화 인구의 유례없는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과학은 새로운 생체 적합 물질을 첨단 공학기술과 융합하여 노화에서 오는 전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의 혁신을 통해 3D 프린터로 제작한 환자의 뼈 조직 세포를 실험실에서 키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적극적으로 관련 연구를 하고 있으며 사업가들은 이를 현실성 있는 사업으로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의 새로운 물질은 생태계에 대한 피해를 줄여 많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규모 정유 공장은 재생 가능한 공급 원료를 사용하는 바이오 리파이너리로 보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친환경적인 생명공학의 발전을 위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다양성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계속 개발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담수가 희소한 환경에서는 해수를 통한 미생물 발효를 위해 산투압이 높은 환경에서 자생하는 박테리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 세포 공장을 만드는 일은 백신과 치료용 항체 또는 생물학 테러 위협에 대한 해독제를 개선하여 새로운 감염 질병에 대응하도록 해줍니다. 또한 평범한 사람들도 자기 집에서 바이오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이오 플라스틱과 같은 물질을 이러한 방식을 통해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바이오 제품의 대중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대 생물과학은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이산화탄소 기능을 재조정하여 생명과학 산업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실험실 연구를 능가하는 예측 양적 모델링 같은 연구 기술이 필요합니다. 생물 시스템은 다른 기술 영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어서 생명과학 시스템의 최적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분의 변화가 다른 부분에서 예측하지 못한
획기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체 분자 네트워크와 세포 생리학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양적 모델링의 발전은 생명공학자들이 시스템 성능을 세포 간 조직의 부분들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측 플랫폼이 컴퓨터 능력의 향상과 빅데이터 혁명과 결합되면서 인공생체 시스템 설계, 시제품화, 상용화를 위한 중요한 뼈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생명공학과 양적 모델링의 수렴을 통해 생명공학이 다른 공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설계, 구축, 시험 주기에 따라 단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적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분자생물학, 소재공학, 계산과학적 접근, 예측 수학 모델링의 수렴은 우리 사회와 산업 전반, 그리고 글로벌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손끝에 이러한 잠재력이 달려있지만 생명공학이 복잡한 미래로 나아감에 있어 우리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깊이 고민해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이오 테크놀로지 발전에 대한 2부를 보시겠습니다. You're going to see some very, very interesting new beers come in the future. Because you can take any gene from any organism on the planet and put it into yeast. Yeast is an incredible machine. 미래에는 아주 흥미로운 맥주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어떤 유기체로부터 진을 뽑아서 이스트에 넣고 배양할 수 있습니다. Now today I work with Autodesk. Maybe you've heard of it, maybe you haven't. It's a 35-year-old software company that makes design software. Design, simulation, visualization. Usually you use it for building cars and airplanes and buildings. 현재 나는 오토데스크와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뮬레이션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자동차, 비행기, 빌딩 등을 만드는 데 사용했었습니다. But we've had a bio-nano team for the last few years. 지난 몇 년간 바이오 나노팀을 운영했습니다. By the way, most of the people, those video games I showed you are actually made with our software. Just about any special effect in any movie is made with our software. It's a really cool company to work with because all we make in ones and zeros and we help people create. 0과 1의 디지털로 게임, 애니메이션 등 첨단 영상을 만듭니다. But we've been taking some of the things we've learned in things like 3D printing and modeling, etc., and we've been moving it to the molecular. 3D 프린팅과 모델링에서 몰레큘러, 분자 분야로 이동을 합니다. And it's been really fun. So we've made molecule viewers. Here's just a screenshot of working with a large protein. 우리는 단백질을 볼 수 있는 몰레큘러 뷰어를 만들었습니다. This is really hard work when you have millions of atoms. And we've also built new genetic design tools that essentially allow you to mock up genomes very quickly, make new libraries, etc. 제네릭 디자인과 라이브러리 등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I'm not saying we're the best company in the space. There's a lot of companies that have been here for a long time, but we're learning fast, and we bring some incredible capabilities in cloud computation, visualization, simulation to the table. 대단히 뛰어난 수준의 클라우드 컴퓨팅과 비주얼라이제이션과 시뮬레이션 기술에 접목했습니다. Maybe one day our design softwares for life will look a lot like this. Maybe not. This is just an artist's conception, but it's where I'd like to see things go. 미래의 라이프, 생명을 디자인하는 소프트웨어는 이와 같은 방식이 될 것입니다. Now, I use Autodesk tools to go after a problem that's been bugging me for a long time, which is cancer. 나는 오토데스크와 같은 툴을 이용해서 캔서를 연구하려고 합니다. Like, can't we cure this? It's just an antibiotic problem. Kill that cell, don't kill that one. 우리가 암을 치료할 수는 없을까요? 이것은 단지 어떤 건 살리고 어떤 건 죽이는 항생제의 문제입니다. And we've been making progress. We've got things like targeted drugs now, and we've got better detection. That's great. 그동안에 표적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과 디텍션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But you saw how quickly bacteria can develop resistance, and we know cancer cells can get resistance too. 그러나 박테리아에서 항생제에 대한 레지스턴스를 발전시키는 것처럼 캔서 셀도 레지스턴스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So we need to have a pipeline that produces a lot of new drugs to keep going after the resistant cells. 이러한 레지스턴스에 대응해서 우리는 약을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And here's the problem with drug development. It's long and it's expensive. It takes 10 to 15 years to make a new drug and it costs billions. 문제는 신약 개발에 10년에서 15년이 걸리고 수조 원의 돈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Even in late stage, there's an 80% failure rate. 심지어 80%가 최종 단계에서 실패합니다. This is like the worst process ever for manufacturing anything. I hate it. Most people don't know that the total number of drugs made since the inception of the FDA is still like under 1,600 drugs. FDA가 생긴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드럭은 1,5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And the only thing exponential about this is the price. The price goes up by a factor of 10 every 20 years consistently. But now we're topping out at $100,000 a month for the latest treatments. 반면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최첨단 치료를 받으려면 한 달에 10만 달러 정도가 듭니다. In other words, it's just unsustainable. So I've been working with Autodesk to essentially prototype a 3D printer for personalized cancer medicines. 현재 오토데스크와 개인화된 캔서 메디신을 위한 3D 프린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And when I say personalized, I mean to one person, like Zena and Bastian were talking about earlier today. 여기서 퍼스널라이즈는 각 개인마다 다 다른 맞춤형 의학을 의미합니다. Now, this may sound crazy and I won't go into it, but there are so many advantages when you make drugs for one person. 지금으로서는 약간 크레이지해 보이지만 한 사람을 위한 드럭은 장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And you can look at these later, but the thing I like about it is you don't need big manufacturing plants and it doesn't take long and expensive phase clinical trials. 특히 좋은 점은 거대한 생산 시설이 필요 없고 길고 비싼 임상 시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All the approvals are done before you start. So this shaves all the time and most of the money off of drug development. It de-risks it. 그동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던 것을 이제 신약 개발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Why haven't we done it before? It's just the technology wasn't viable. 과거에 못했던 것은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So it's still too crazy and too early to do this for human beings at scale. So we started working with dogs. 현재 사람에게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했습니다. We started prototyping, and my partner in crime here is a brilliant veterinarian. 그는 분자생물학에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아주 뛰어난 수의사입니다. He's a wonderful man. And together we prototyped the synthetic production of something called canine adenovirus 2. 우리는 함께 CAV2라고 하는 지놈의 프로토타입을 synthesize 했습니다. It's a weak virus, but it had never been synthesized from scratch. 이것은 위크 바이러스지만 스크래치부터 만들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It's the largest synthetic virus that's ever been made. We did this last year. It was successful. We made synthetic DNA, we booted it up in cell culture, we validated it against the natural virus. It's perfect. 우리는 인공으로 만들었고 자연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와 비교했더니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This is essentially a 3D printed cancer medicine. 이것은 암을 치료하는 3D 프린팅 기계입니다. My goal is to give better cancer treatment to dogs in the short term than people get. 단기적인 목표는 개의 암을 치료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인간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And eventually to miniaturize and computerize this whole process and build it into a pen, a drug company and a stick that you can just throw in your glove box in your medicine cabinet and just download that medicine. 궁극적으로는 스틱으로 만들어서 제약회사로부터 약을 다운로드 받는 것입니다. As you need it, as we were talking about this morning. Now, this isn't just me and it's not just drugs. This is an entire emerging industry of programmable nanotechnology. 이것은 프로그래머블 나노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인더스트리입니다.
Since it started around 2000, it's really growing exponentially. The number, by any measurement, number of papers, number of participants. 프로그래머블 나노테크놀로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I've had the great pleasure of working with students over the last decade at a program called iGEM that was started at MIT in the International Robotics Program. 나는 IGEM이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로보틱스 프로그램에서 학생들과 함께 일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nd I absolutely love working with these kids. These are kids that have never been in a lab before, they've grown up digital, and they do work that is PhD worthy. 이들은 랩에서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인데 PhD 수준의 일들을 같이 했습니다. By working in small teams and using these incredibly powerful genetic engineering tools, it's a real phase shift in biotechnology. 그들은 강력한 제네릭 툴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바이오테크놀로지의 큰 변화입니다. We're starting to see an industry blossom. CB Insights tallied them up a few weeks ago. Over 60 different companies working in every area you can imagine biology touching food and drink, consumer products, healthcare, industrial chemicals, fuels. 60개 이상의 신테릭 바이올로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분야는 음식, 연료, 헬스케어 등 매우 다양합니다. Another company a little more recent is Zymergen. They're focusing on materials. Again, robots. 자이머젠이라는 회사는 머티리얼에 집중하고 있는데 역시 로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You do not want people doing liquid management. 사람들이 리퀴드, 액체를 다루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And these robotic labs are now going cloud. 이러한 로보틱 랩은 클라우드로 가고 있습니다. This is a company called Transcriptic. It is a programmable laboratory in a shipping container. 이것은 쉬핑 컨테이너 안에 있는 프로그래머블한 실험실입니다. Eventually, it'll get smaller. It is so much fun doing this work because you can actually do state-of-the-art biotech from your living room. 이것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최첨단 바이오텍을 여러분 집에 거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So what's the bottleneck? The bottleneck right now is DNA synthesis.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버틀넥은 DNA 신테시스입니다. You saw how quickly sequencing dropped in price. DNA synthesis has not had that acceleration yet. It is decreasing exponentially in cost, or depending on how you look at it, increasing exponentially in price performance, but it hasn't had that wicked acceleration that we saw with sequencing as next generation technologies came about. 비록 DNA 신테시스의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DNA 시퀀싱에서 봤던 놀라운 발전은 아직 없습니다. It's coming though, very soon. The more DNA you can write, the longer you can write it, the more interesting stuff you can make. 여러분이 DNA를 더 많이 쓸수록 더욱 흥미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All the first generation biotech industry was limited to making very small constructs, mainly single proteins. 제1세대의 바이오테크는 프로틴과 같은 아주 단순한 것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With synthetic biology, you can start doing metabolic engineering. Now you can build pathways, not just single proteins. 신테릭 바이올로지로 하나의 프로틴을 넘어선 메타볼릭 패스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And what's still science fiction is being able to do large genomes, essentially write whole chromosomes. 사이언스 픽션은 라지 지놈을 신터사이즈하는 것입니다. Please, can we just start a new genome project and get the world's scientists focusing on building design tools and new synthesis technologies to go and address these important needs in genome engineering? 우리는 지놈을 디자인하는 툴과 신터시스 기술을 향상하는 프로젝트를 원했습니다. And the result was something called GP Write, Genome Project Write.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지놈 프로젝트 라이트입니다. I am really fortunate that I have some of the most amazing co-founders of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의 코파운더들입니다. There will be no synthetic babies. This is just being able to write large complex genomes. 이것은 크고 복잡한 지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신테릭 베이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Here's what I know to my very core. Silicon's done great things for the world, really great things, and will continue to do great things. But programming carbon-based computing systems is going to get even more exciting. 실리콘에 기반을 둔 컴퓨팅은 대단한 일들을 해냈지만 카본에 기반한 컴퓨팅은 더욱 흥미로운 일들을 해낼 것입니다. And the difference is, it's because whatever we make when we program carbon, we become the parents of. 카본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우리는 그것의 부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That's a whole new level of responsibility. And it means that we have to rethink just about everything that we're doing in biotech, in finance, in regulation, in business. It's all got to restart. 기술뿐이 아니라 레귤레이션에서 파이낸싱까지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Mark Goodman is one of my favorite people because he is so paranoid that the world is just going to blow up. 마크 굿만은 세계가 곧 폭파할 거라는 패러노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But we really, really need to think about biosecurity in a new way. 우리는 정말로 바이오 시큐리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Life is fully reusable and sustainable technology. As far as I know, it's the only fully reusable and sustainable technology on this planet. 생명은 재사용이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유일한 기술입니다. And damn it, we got to get good at it. Like we really, really do. Also, life is just so damn cool. 그리고 생명은 쿨합니다. 멋있습니다. Go Google octopi and watch the incredible things these things do. And just remember, every single organism, from the insects in your home to the animals in your fields to the kids sleeping upstairs, are all built from the same machinery. 벌레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I'm doing this synthetic biology stuff for my daughter. 나는 내 아이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The future is our kids. And if we want to give them a world that is going to keep operating and meeting the needs of billions of people, honestly, I think we have to get really good at life technologies. Not to mention keep them healthier through their life.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려면 라이프 테크놀로지를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m going to give you a reading list, but just a whole, buy all these books. Read everything you can about synthetic biology and bio-nanotechnology, and even a little bit of computing, because if you don't know what an if-then-else statement is, then you're not going to feel real comfortable with some of the switches that we're putting into these genetic organisms.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책들입니다. 지놈 코딩을 하려면 프로그래밍도 조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You are just great tasty food to microbes. 미생물 입장에서 우리 인간은 아주 맛있는 먹잇감입니다. Everything wants to eat you. We know how to do defense. 모든 것이 여러분을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방어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And now putting a digital layer of defense on top of that, as Zaina and Bastian were talking, will only increase our security. 우리의 방어막 위에 디지털 레이어를 씌워서 더 안전하게 합니다. It's going to be a really, really interesting couple of decades because the Genome Project Right is going to wrap up in 2026, which means that we're probably going to get large genomes for under $1,000 by then. 앞으로 매우 흥미로운 10년이 될 것입니다. 훨씬 더 큰 지놈을 라이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And the reason why I can say that without laughing is because every cell in your body, all 50 trillion of them, write a human genome every time a cell divides. It's not about inventing the technology, it's about learning how to harness what already exists.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할 때 이미 지놈 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술을 배워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On that not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